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색 실천입니다. 제가 다양한 서적들에 대한 강독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거기 그 문법을 잘 모르셔서 아니면 공부하신 지가 오래되어서 문법 내용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을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다뤄보고자 하는 책은 여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The Fairfax Grammar Book 이건데요. Complete English Grammar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만 알면 문법은 완벽하게 정리된다는 그러한 거겠죠. 그 룰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책 제목이 Complete English Grammar Rul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examples, 그 다음에 exceptions, exercises 이런 게 여러분이 적절한 문법을 통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피터 해링가 지은 이 Fairfax Grammar Book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한 1000페이지 정도 돼요. 제가 한 번에 이렇게 강의를 올려드리면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처음에는 그 정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5페이지, 10페이지. 그리고 시간은 50분에서 1시간 좀 내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올려드릴 수가 있는데 일주일에 4번 정도 올리더라도 100강이 넘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페이지씩 하면은 100강으로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100강에서 150강 정도, 그 정도로 한번 끝을 내볼까 합니다. 일주일에 3번, 4번씩이요. 그래서 내년까지 끝을 내려고 하는데 그 시중에 그 많은 그런 문법 책들이 있죠. 근데 거기 틀린 문법들이 많이 있어요. 좀 엉터리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미국인이나 영국인들은 정말 어떻게 어떻게 문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쭉 강의를 해드릴 건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법 실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대학 문법 좀 제대로 정통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레퍼스 나오고요. 쭉 나오죠.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1쪽서부터 그리고 이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제가 그 잡다한 그 질문을 갖다가 다 이렇게 응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개별적인 그런 질문 사항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질문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니까 불친절해 보이시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뻔한 질문,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은 스스로 찾아보시고 도저히 내가 알 수 없는 것들, 그런 것에 한해서만 제가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답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러나 여기 지금 뻔히 나와 있는 이러한, 여기 지금 이게 원서로 되어 있을 뿐이지 이 책 자체의 수준은 거의 고등학생 수준이에요. 고등학생.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대학 영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고등학생 정도면 다 이렇게 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정도 크기면 적절하겠죠? 자, 제가 더 이상 서설 없이 한번 쭉 읽어 가보겠습니다. 자, PDF 파일 좀 색칠 정도를 조정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English grammar, 영문법. Grammar, 문법이란 refer to the way words are used, classified, structured together to form coherent
written or spoken communic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문법이란 refers to 뭐뭐를 지칭한다, 언급한다. 문법이란 곧 다음과 같은 방식을 말한다. words are used 단어들이 사용되는, 그리고 단어들이 classified 분류되는, 그리고 단어들이 구조를 이루어 함께 구조를 이루어 coherent 일관성 있는,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어떤 그러한 문서 의사소통이나, 즉 문어라고 하죠. 문어적 의사소통이나 구어적 의사소통을 형성하게 되는, 그러기 위해서 함께 쓰여지고 분류되며 함께 구조를 이루는, 그렇게 단어들이 이렇게 사용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문법이라는 겁니다. 문법에 대한 일반적 정의예요. 그래서 문법에는 단어가 나왔죠. 단어들이 사용되는 방식, 단어들이 분류됩니다. 품사별로. 그리고 또 단어들이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단어와 단어들이 연결돼서 이렇게 하나의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 단어 그 자체 품사 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분류되는 방식, 그 다음에 구조를 이루는 것, 이걸 통어법 아니면은 구조론이라고 그러죠. 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목적은 뭐냐? written, 그게 문어든 구어든지 간에 문어든 구어든 그런 형식의 의사소통, 일관성 있는, 논리적으로 reasonable하고 rational한 그런 문장을 형성하고자 쓰이는 게 문법이라는 겁니다. 자, 문법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정의는 수긍할 만하죠. 그래서 this guide, 이 책은, 이 문법 안내서적은 a traditional approach,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침을 해서요. The teaching English grammar, 즉 영문법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Breaking the topic into three fundamental elements. 그래서 이 문법, grammar라고 하는 책 이 제목을 갖다가 세 개의 fundamental, 기본적인 요소들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즉 parts of speech, 품사, 품사편, inflection, 어영변화, 굴절이라고도 합니다. 어영변화, 그리고 syntax, 통어론, 우리가 이걸 구문론이라고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구문론,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each of these is a discrete individual part. 근데 이 세 가지 지금 품사론, 어영변화, 구문론, 이 세 가지 이 각각은 discrete, 하나의 discrete, separate,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떨어져 있는, 외따로 떨어져 있는 이산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파트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들 모두가 intrinsically, 아주 본질적으로 linked together in meaning, 의미에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을 또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개별적 파트로 나누었지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품사부터 볼게요. 여기 나중에 자세히 설명이 이루어지는데 parts of speech, 이러는 언어의 각각 부분, 그러니까 말들을 만드는 벽돌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품사, 우리가 품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품사. In the first part of the guide, 책 첫 번째 제1부에서는 we look at the basic components of English, 우리는 영어의 기본적인 구성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의 기본적인 구성 부분, 이게 바로 words, 단어들이라는 겁니다. The parts of speech, 품사는 the categories to which different words are assigned. 여기 different words, 서로 다른 단어들이 이렇게 할당이 되는 그런 범주, 어떤 영역으로 할당되는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단어들을 할당시키는 그런 범주, 이게 바로 품사라는 겁니다. 이거는 명사, 이거는 형용사, 이거는 부사, 이런 식으로요. Based on their meaning, 의미에 따라, structure, 구조에 따라, function,
in a sentence, 문장에서 하는 역할 또는 기능에 따라 이런 거에 근거해서 각각의 단어들이 할당되어지는 그런 각각의 범주들, 이게 품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품사에 대한 정의, 이거 이해하셨죠? 이것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품사, 즉 we look in great detail, 우리는 아주 세밀하게 the seven main parts of speech, 그러한 7개의 주요 품사를 갖다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7개라고 합니다. 7품사. 우리는 왜 8품사, 9품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현대 영어에서는 7품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8품사, 9품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런 견해를 갖다가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째서 7품사라고 하는지, 여기 nouns, 명사, pronouns, 대명사, verbs, 동사, adjectives, 형용사, adverbs, 부사, prepositions, 전치사, conjunctions, 접속사, 이거인데, 그럼 여기에서요 빠져 있는 거 있죠. 뭐가 빠져 있죠? article이라고 하는 관사가 바로 adjectives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nterjection이라고 하는 감탄사가, exclamation이라고 하는 감탄사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주요 품사는 7품사라는 것, 이거를 똑바로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암기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교에서 그냥 뭐 명사, 대명사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지만, 이 영문법 원서로 이제 정통적인 영어를 익히시려면 이렇게 기본적인 문법 어휘들, 용어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 100개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nouns, pronouns, verbs, adjectives, adverbs, prepositions, conjunctions, 이거 뭐 힘들어 하실 분 없겠죠. 그래야 대학 교양용어 수준의 영문법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갖 그런 수험, 그런 공무원 시험이나 기타 등등 취직 시험이나 이런 데서 영어 문제를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s well as other categories of words, 물론 단어들의 다른 범주들이 있긴 합니다. Don't easily fit in with the rest, such as particles, determiners, and gerunds. 이와 같은 particles, 부사적 소사, 한정사, 동명사, 이러한 것들은 8품사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8품사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럼 얘네들은 뭐냐? 이와 같은 the rest, 7품사 나머지와 쫙 이렇게 fit in with, 쉽게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품사, 그러한 범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이 gerund라고 하는 거 아시죠? 동명사, 동사이면서 명사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ing 형태, 꼴, 이것, 그리고 determiner, 한정사, 우리말의 관형사에 가까운 뭐 이, 그, 저 이런 것들, 관사도 또 여기 포함되기도 합니다. 한정사, particle, 여기 뒤에다 나옵니다. 부사적 소사,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 100한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그런 식민지 영어, 그 품사 기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7품사가 기준이고 거기 7품사에는 딱 들어맞지 않는, 이렇게 아메바처럼 여러 영역에 걸쳐서 다양한 특성을 드러내는 particles, determiners, gerunds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By understanding the parts of speech, 그래서 이렇게 품사를 이해하심으로써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왜 우리가 이 단어들을 함께 구성하여 문장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왜 형성할 수 있는지를, 문장의 구성 방식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을 잘 모르면서도 책을 읽으실 수 있고 의사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법을 알게 되면 스탠다드 잉글리쉬, 이거를 구사하시면서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영어를 통한 인식 능력을 갖게 되시는 거죠. inflection, 자, inflection서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흔한 그러한 문법 용어는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에서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동사의 형태가 변하는 거, 명사나 형용사, 어형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어형 변화. 다른 말로 굴절 또는 활용 이런 걸 말합니다. 근데 이 어형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형 변화, 그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 것. 여기에는 이렇게 conjugation과 declension 두 가지가 있어요. conjugation은 미리 말씀드리면 동사의 현재, 과거, 과거분사, 현재, 과거 이렇게 변하는 활용이라고 그러죠. 이게 conjugation이고요. 그 다음에 declension은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명대, 형부의 어형 변화를 declens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어형 변화인데 동사에 대해서는 conjugation이라고 말하고 아니면은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declension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품사는 어떤 영어를 위한 빌딩 블록, 기본적인 그러한 빌딩 블록, 기본 재료를 제공해 주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영어의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품사만이 아니라 inflection, 품사가 어형 변화를 한다는 것, 어형 변화이다. 이 어형 변화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단어들이 변한다. inform 그래서 변해서 inform 형태란 얘기죠. inform입니다. inform이 아니라 inform 형태상 단어들이 변하여 새로운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창출하게 되는 그런 과정. 이게 바로 inflection이라는 겁니다. 자, inflection에 대한 정의 이해하셨죠? 이러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범주의 inflection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동사의 활용, 그 다음에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의 어형 변화 이 두 가지. conjugation은 refers to the inflection of verbs. 자,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 conjugation 동사의 활용, 동사의 어형 변화를 활용이라고 그럽니다. 이 동사의 활용은 이 동사의 어형 변화를 말하고 아셨죠? 그리고 반면에 declension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제가 좀 줄여서 명대형부라고 할게요. 명대형부,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이러한 것들은 이 declension 즉 명대형부의 어형 변화는 언급합니다. inflection of nouns, pronouns, adjectives and adverb 나와 있죠 여기. 이 명대형부,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거의 어형 변화를 갖다가 declen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명히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어렵지 않죠? inflection. 자, 그 다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엄살을 떠시면 안 돼요. 맨 앞부분에만 이런 문법 용어가 나와 있을 뿐입니다. 항상 첫 페이지가 좀 낯설게 만들죠. 여러분들을. 그것만 이겨내시면 정말 별것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됩니다. Whenever we change a verb from the present tense to the past tense, for example, 우리가 어떤 동사 하나를 갖다가 현재 시제로부터 과거 시제로 변화시킬 때 예를 들면 we are using conjugation 우리는 동사의 활용을 사용하고 있는 꼴입니다. Likewise 마찬가지로 when we make a noun plural to show that there is more than one of it 우리가 명사의 복수형을 만들 때 그래서 more than one of it 그 명사가 한 개 이상이 있음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복수형 만들 때 이때도 우리는 declension 단수형에서 복수형으로 declension 이러한 명사의 북에서 북스 s가 붙었죠. 이렇게 이 어떤 명사의 성이나 수나 격의 변화에 따른 굴절 이런 형태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declension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 declension 이런 전문 용어 몰라도 이렇게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앞부분에 이걸 설명해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 declension이라는 단어만 났을 뿐이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friend, friendly, friendship
다 알고 계시잖아요. befriend는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처럼 어형 변화가 있다는 것. 그럼 syntax는 뭐냐? syntax. 자, syntax는 이렇게 말들을 서로 소통하도록 만드는 이론, 구문론이라고 그럽니다. 구문론 혹은 통어법 혹은 통어론이라고도 그럽니다. The third and final part of the guide. 그럼 통어법, 통어론 하면 또 굉장히 좀 어려운 느낌이 들죠. 주눅 들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와 단어를 얽어서 문장을 만드는 그런 구조에 관한 이런 구문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논자만 붙으면 되게 어렵습니까? 그냥 구문 이렇게 알고 계셔도 돼요. 스트럭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세 번째 마지막 이 책의 이 부분은 focus on syntax. 자, 이 구문론에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the rules and patterns that govern how we structure sentences. 우리가 문장들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이러한 거를 규율하는, 지배하는 규칙들이나 유형, 이걸 갖다가 syntax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syntax도 이제 이해가 되셨죠? The grammatical structure, 이 문법적인 구조들은, 즉 syntax를 구성하는 문법적 구조들은 sort of a hierarchy, 하나의 위계 질서로서 생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위계 질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위계 질서. 이 구문론은 어째서 이런 말을 하냐면은 with sentences at the top, 맨 꼭대기에는 문장이 있고, 맨 꼭대기에는 문장이 있고, 신텍스를 구성할 때 그러니까 문장이 제일 높은 단위이고, at the largest cohesive unit in the language, 언어에서 가장 커다란 그런 응집적인 그런 단위로서 문장이 있는 것이고, 그 문장을 쪼개고 그러면은 문장 속에 절이 있고 구가 있고, 그런데 맨 아래 하위 단위로 words, 단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품사라고 하는 단어들이 at the bottom, 맨 밑에 있고, 그러니까 문장,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 grammatical structure, 문법적 구조, 신텍스를 구성하는 문법적 구조의 맨 꼭대기는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는 문장이 있고, 여러분, 문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문장이 있다는 겁니다. 문장 아시죠? 대문자로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뭐 주절도 있고 종속절도 있고, 끝에 마침표나 아니면 이렇게 물음표나 뭐 이런 식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주절, 종속절, 여러 가지 뭐 단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쪼개보면은 이런 절도 있고 뭐 이러한 구도 있고, 이걸 다시 또 쪼개보면은 여기 단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단어들. 여기 단어들. 그래서 이 단어들이 하이어라키, 이 신텍스라는 하이어라키에서 맨 밑바닥을 구성하는 이런 재료들이고, 좀 더 큰 단위로 절과 구가 있고, 그리고 맨 위에는 이렇게 문장, 센텐스가 있는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죠? 다 중학교 때 이렇게 들으셨던 내용 아닙니까? 자, 그 다음 We will begin the third part. 우리는 제3부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looking at the basic structure unit present in all sentences. 모든 문장들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structural unit,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구조 단위, 이러한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제3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즉 문장의 기본,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뭐냐? 여기 나와 있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단위, 이거는 다름 아닌 여기 subjects and predicate, 주어가 있는 부분, 주부와 predicate, 술부라고 하는 겁니다. 주어와 수어. 자, 그래서 이게 문장 성분을 얘기할 때 주어와 수어라고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문장 5형식 있죠?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어 수어가. 그러는데 이게 그 대한민국의 문법이 들어올 때 주어 수어로 들어오질 않고 주어 동사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좀 웃기는 건데, 이렇게 앞에는 subject이라고 말하고 뒤에는 verve라고 이렇게 씁니다.
원래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문법은 주부가 있고 술부, predicate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predicate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이 동사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predicate이라는 것 속에 나타나는 이 동사로 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문법에서는 앞에는 문장 성분, 주어로 말하고 뒤에 오는 것은 이렇게 서술어라고 그러지 않고 수어라고 그러지 않고 동사라고 품사로 연결시키는 문장 성분과 품사를 연결시키는 이상한 문법이 대한민국을 한 150년 동안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주어 동사라고 그러지 주어 수어라고 하는 경우는 국어 문법 빼놓고는 드물죠. 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다 역시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여기 predicate이라는 단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낯설이 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predicate, 주어 수로 이가 있는데 이 주어 수로 이것은 progressively 계속 점진적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 move on to large classes of structure 더 커다란 그런 부류의 구조 이런 거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어 수로가. 그래서 점점 modifiers, 수식어, phrases, 구, clauses, 절 이러한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modifiers, phrases, clauses라는 것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거 역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영문법의 가장 기본은 주어와 수로다. 주어와 수로다. 그리고 이 수로 속의 핵심이 동사인 겁니다. 즉 predicate 속에 들어있는 핵심 단어가 바로 verb인 겁니다. verb. 그래서 우리가 문장 오형식 할 때 이렇게 주어 동사 그렇죠? 주어 동사 이렇게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 있는 거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도 있는 거 objective complemen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장을 편의상 이렇게 5개를 나누는 방식 이것도 100년이 넘은 꽤 묵은 방식이죠. 그게 일본을 통해서 도입돼 갖고 대한민국이랑 일본이랑 중국 이런 아시아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장 오형식이 나름대로 그 편리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문장 오형식을 활용하셔서 영어의 그 다양한 문장들을 쉽게 포섭할 수가 있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영어의 기본 축은 주어와 서술어, 주어와 수로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주어에도 수식어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서술어에도. 그리고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절을 이루지 못할 때 그걸 구라고 그래요. phrase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서술어를 갖추게 되면 clauses, 주어 동사를 갖추게 되면 절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단어가 좀 확장된 형태인 거죠. 이런 게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and, 끝맺음을 하게 될 겁니다. 서로 다른 그러한 structures, 그러한 구조, 구문들, 그 다음에 범주들, sentences, 이런 문장 그 자체의 서로 다른 구조와 범주, 이걸 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가 있습니까? 주어하고 동사가 한 번만 겹치면 뭐라고 그러죠?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단문이라고 그럽니다. 단문 아시죠? 그 혼문장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게 등위 접속사로 이어져 갖고 단문과 단문이 이어지면 뭐라고 그러죠? 여기 왜 fanboys 있잖아요. and, but, or, so, 기타 등등 이렇게 단문과 단문이 이렇게 단문과 단문이 등위 접속사로 이렇게 겹쳐서 이어져 있어요. 이런 걸 중문이라고 합니다. 이 대등절이라고 하죠. 이런 중문이 있고요. 중문을 영어로 compound sentence라고 하고요. 그 중문이라고 할 때 이 가운데 중자 이거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중문이라고 할 때 있잖아요. 이 중문은 이렇게 겹칠 중자를 써요. 겹칠 중자. 이게 무거울 중자라고도 알고 있는 건데 이게 겹칠 중자입니다. 그래서 이 단문이 겹쳐 있는 것 동등하게 이걸 중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는 주절하고 종속절이 있어요. 주절, 독립된 절, 종속절, independent clause가 있어가지고 주절하고 종속절로 이어지는 걸 복문이라고 그러죠. 이게 컴플렉스 센텐스예요. 이제 복문 다음에 복문하고 단문이나 복문하고 중문이 겹쳐져 있는 아주 복잡한 문장, 그걸 혼문이라고 그럽니다. 혼문.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혼문은 또는 혼합문이라고 그래요. compound complex sentence. 그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 뒤에서 다 다룰 내용이지만 한번 미리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게 문장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문장들은 단문이 있고 중문이 있고 복문이 있고 혼문이 있다. 네 가지. 단문, 중문, 복문, 혼문, 이 네 가지. 이게 문장의 종류.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문장들의 서로 다른 구조와 종류, 이것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using the three parts together. 그럼 이 세 개의 각각의 이 부분, 즉 세 개의 부분이 뭐죠? 품사론, 그 다음에 굴절, 어형변화론, 구문론, 세 개 파트를 함께 활용하기. 함께. 모를 때는 그 부분으로 가서 거길 다시 보고 오라는 겁니다. The best way to approach this guide. 이 책을 접근할 수 있는, 이 책이 접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책을 갖다가 cross reference of itself, 그 책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상호 참조, 점검의 형태로서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a term or concept, 어떤 용어나 어떤 개념, 이걸 보시게 될 때 한 섹션에서 you are unfamiliar with, 여러분이 익숙치 아니한 좀 낯설은 그런 섹션에서 어떤 특이한 그런 어떤 한 섹션에서 이거의 선행사는 이거죠. 어떤 용어나 개념을 보게 될 때 check the other section, 다른 섹션을 참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more thorough explanation, 보다 충분한 thorough, 완벽한 그러한 설명을 찾으라. 그렇게 알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문장을 좀 자세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neither parts of speech, 각각의 어떤 품사 부분도 inflection, 어형변화 부분도 혹은 구문론도 exist as truly separate unit, 각각의 별도의 독립된 단위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어져 있음을 잘 활용하고 넘어가라는 거죠. 똑같이 중요하다. 여기 똑같이 중요하다. 검토하고 배우는 게 그것도 서로 다른 종류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단어들, 서로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단어들, 그리고 how they can change, 그 단어들이 어떻게 변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게 되는가, 그리고 guideline by which, 그것들이 함께 구조를 이루어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지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단어론의 품사론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 다음에 어형변화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문장론에만 치우치지 말고, 문장론, 다시 말하면 구문론에만 치우치지 말고 세 개를 자꾸 연결시켜서 배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 책을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용어라기보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공부하셔야 될지, 자,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참,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이 1000페이지나 되는 이걸 갖다가 제가 목이 아픈 상태에서 강의를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건데, 이거는 몇몇 개 공개 강의를 빼놓고는 회원제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회원에 가입하시는, 아마 세안고절 회원에 가입하시게 되면은
제가 이 파일을 갖다가 무료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신 다음에 거기 자신의 휴대번호나 아니면은 그 이메일을 갖다가 댓글 창에 남겨놓으세요. 그러시면 제가 그런 분들께 그렇게 이 파일을 갖다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When you learn to use all three parts together, 우리가 이와 같은 세 개의 이 문법의 중요 부분, 문법의 세 개의 중요 부분 다시 뭐라고 그랬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죠. 품사론, 어용변화, 굴절이라고도 그런다 그랬죠. 어용변화, 그 다음에 구문론, 이 세 가지 파트를 갖다가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걸 터득하게 될 때 우리는 보다 아주 fuller, 보다 충분한, 보다 완벽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언어를 형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우리의 구어와 문어를 우리가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not only proper, 이제 우리의 구어와 문어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proper, moderate, reasonable 뿐만이 아니라 natural, 자연스럽고도 effective,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보다 충실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해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Parts of speech, 품사라고 하는 거죠. 품사.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서 여기 품사에 대한 정의 다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더 쉬워지죠? 벌써 몇 번이나 복습하는 것 같죠? 품사. 여러분 품사라고 할 때 품사도 아시죠? 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용어들, 이 품이라고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 품사도 품사 사자예요. 여러분 마우스를 쓰다 보니까 이래요. 쓰는 거 아시죠? 이 품사라고 하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품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이 영어를 이쪽 동양 세계로 도입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 품사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definition, 정의, the parts of speech, 품사란 the primary categories of words, 단어들의 주요 범주이다. according to their function in a sentence, 문장 속에서 그 단어들이 하는 기능에 따른, 그 단어의 문장 속 역할에 따른 그런 주요 범주, 이게 품사라는 겁니다. 자, 품사 이해가 되셨죠?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에 따른 그러한 주요 구분 범주, 이걸 품사라고 하는 겁니다. English has 7 main parts of speech. 7개의 주요 품사를 가지고 있다. 영어는 우리는 간단하게 overview, 대략적인 윤곽을 살펴볼 것이다. 각각 아래에서 continue on to their individual chapters, 그리고 각각의 개별적인 챕터를 계속해서 찾아보라. To learn more about them. 그것들에 관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자 한다면 바로 각각의 그것들의 개별적 챕터를 갖다가 계속해서 찾아봐라. 여기서는 이제 뒤에 명사편이 한 50페이지 이상 자세히 설명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대략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대략적으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수십 년 동안, 아니면 뭐 지금 대학생이라면 10여 년 동안 이미 나온주에 대해서 계속 들어오셨고 봐오셨고 배워오셨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 왔다가 뒤편을 참조하고 그런 일은 가급적이면 자제하겠습니다. nouns, 명사. nouns, 명사들은 단어들이다. identify or name people, places or things. 이렇게 사람들, 장소들 혹은 사물들을 갖다가 identify, 분명히 밝히거나 규명하거나 name, 이름을 짓는, 명명하는 그런 단어들. 쉽죠? 명사란 뭐라고요? 이렇게 사람, 장소, 사물들을 명명 또는 규명하는 단어들. 이게 명사라는 겁니다. 명사. 이 명자가 우리가 이게 명사라고 할 때 그 명자가 그 이름 명자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말이 한자가 많이 섞인 말이라 이 한자를 모르고서는 똑바른 제대로 된 개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불가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명사를 옆에다 스승사자나 이런 선비사자 쓰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뜻이 되잖아요.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아니요, 꼭 그런 게 아닙니다.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자를 똑바로 이 언어를 정통으로 공부하시려면 그런 한자의 속성을 더불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nouns, 그 다음 여기 nouns 보겠습니다. 참 귀찮네요. nouns, 이 명사들은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명사의 역할, 이게 되게 중요해요. The subject of a clause or sentence, 하나의 절이나 하나의 문장의 주어로서 쓰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사의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명사의 역할. 자, 이거는 정말 지구가 쉽게 망하진 않겠습니다만 지구가 망한다 하더라도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 영어를 잘하고 싶으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꼭 기억하셔야 될 만한 내용입니다. 기억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명사의 역할. 자, 한국식으로 말씀드릴게요. 명사의 역할, 명사의 기능은 뭐냐? 주어, subject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object, 목적으로 쓰입니다. 이 목적어는 타동사의 목적어, 타동사, transitive verb, 타동사의 목적어와 preposition, 전치사의 목적으로도 쓰입니다. preposition. 아까 전치사 기억나시죠? 목적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력이 아주 좋으신 분들, 자, 뭐 그런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일부 전치사를 닮은 형용사들이 있어요. opposite, like, near 이런 것들, 뭐 unlike 이런 것들은 형용사인데 목적어를 취하죠.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참고로 아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어가 되기도 합니다. complement, 보어, complement. 그리고 또 하나는 동격어로 쓰여요. opposition.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사의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어. 근데 주어로 쓰이는 것, 목적으로 쓰이는 것,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 타동사의 목적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다는 것을 몰라갖고 영어의 한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타동사의 목적어는 대개 에게, 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전치사의 목적어는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뜻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칠을 많이 해놓으면요, 이 PDF 파일이 나중에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제가 웬만하면 또 이렇게 지우면서 가는 겁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죠. 그래서 여기 지금 명사가 뭔지, 명사는 이렇게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한 명명 혹은 규명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했고, 지금 기능이 나와 있어요. 명사의 역할은 주어, 그렇죠? 주어 역할하고, 그 다음에 object, 목적어 역할하고, 목적어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words like cat, book, table, girl, plane. 자, 이와 같은 단어들은 all nouns, 모두가 다 명사들입니다. 여기 like 있죠? like는 뭐뭐를 닮은, similar to 이런 뜻입니다.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형용사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치사로 보기도 합니다. 즉 전치사를 닮은 형용사. 그래서 전치사를 닮은 형용사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이때 뒤에 있는 cat, book, table, girl, plane, 이게 바로 like의 목적으로 쓰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걸 구라고 하죠. 이게 words를 꾸며주는 형태입니다. pronouns,
대명사 보겠습니다. 대명사는 words that represent nouns. 여기 지금 대략적인 설명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명사를 대표하는 대표가 아니라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를 대신 나타내는 단어. 이게 대명사입니다. 여기서 명사란 people, place, thing 나왔죠? 이런 걸 대신 나타내는.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말, 그래서 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대명사 아셨죠? 그때 이 대자 할 때 대신할 대자를 이렇게 씁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한자를 쓰는 건 아닌데 대신할 대자 아셨죠? 그래서 이건 어려운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Grammatically, 문법적으로 pronouns used, 대명사는 쓰여집니다. In the same way as nouns, 명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그것들도 기능을 수행합니다. Subjects or objects, 즉 주어 또는 목적어, 때로는 보어가 될 때도 있어요. 이쯤이 나야 나 할 때. 그래서 주어, 보어, 목적어 이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대명사들은 I, you, she, him, it, everyone, somebody. 조심할 거는 대명사, 인칭 대명사 같은 데서요. 주격이랑 목적격은 대명사이지만 my, your, her, his 이러한 소유격은 이게 대명사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determiner, 한정사나 아니면 대명사의 형용사꼴, 대명 형용사라고 그러죠. 그런 거에 속합니다. verbs, 동사는 뭐냐? 동사는 describe actions, 행동을 설명하는 말, 행동을 설명하는 말 또는 존재 상태.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행동, 작용을 설명할 때는 동작동사, 동작동사 아니면은 존재 상태를 설명할 때는 상태동사.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단어. 이게 동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동작을 행하는 주체들은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장소들이나 사물들 이러한 것들이 갖는 동작, 도시가 파괴되었다. 가능하죠. 이러한 것들을 갖는 그런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 이게 바로 동사인 겁니다. 동사도 정의를 확실히 이해하셨죠? 이 동사들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What's called predicate, 즉 술부라 불려지는 수로가 있는 부분, 수로라고 하는 부분의 뿌리, 수로의 핵심으로 이 verbs, 동사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술부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수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동사인 거죠. 수로 동사. Which is required. 그래서 그 술부는 바로 along with the subject, 주어와 함께 이게 필요하게 쓰여져서 form a complete sentence,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그러한 게 술부인데 술부의 핵심어가 바로 동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로동사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장은 include at least one verb, 최소한 하나의 동사를 포함해야만 합니다. 논리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verbs include action words like run, walk, write, sing. 이렇게 동작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동작동사, 동작어가 있고요. 동작을 나타내는 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as well as words describing state of being. 이렇게 상태, 존재의 상태를 설명하는 그런 상태 동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상태 동사와 동작 동사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such as be, 뭐뭐이다, 있다, 이다. be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다, 있다, 뭐뭐가 되다. 세 가지 뜻. seem, 뭐뭐인 듯하다. feel, 뭐뭐처럼 느껴지다. feel, sound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 링킹 벌브와 연관해서 감각동사라고 하죠. 이런 것들 뒤에는 꼭 보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feel good 이렇게 쓰이죠. feel kindly 하면 틀려요. 이런 거 쓰이는 것들 기억나시죠? 다음 adjective, 형용사는 words that modify and description to nouns. 이렇게 명사를 modify, 꾸며주는, 즉 명사에 대한 설명을 add, 더해주는
이러한 단어, 명사 수식어, 이게 바로 형용사라는 겁니다. 혹은 occasionally, 가끔마다 pronoun, 대명사를 꾸며주기도 해요. those present, 출석하신 사람들 할 때 이렇게 꾸며주기도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수식어라는 겁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뭐 예쁜 꽃들, 그렇죠? 큰 나무들 이렇게. They can be part of either the subject or the predicate. 근데 그것은 또한 이렇게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주어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수로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쁜 꽃들이 정원에 피어 있다. 예쁜이 꽃들 꾸며졌죠. Pretty flowers. Pretty가 flowers를 꾸며주는 그 flowers에 꾸며주는 그런 주어 전체 또 그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요. The good student이 good이 student를 꾸며주면서 the good student라는 주어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서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형용사가 술부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she is kind, 그녀는 친절하다. is kind라고 하는 the predicate 속에 거기 kind라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죠. 그 뒷부분에 나오니까 거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common adjectives, 보통 일반적인 형용사들은 red, blue, fast, slow, big, tall, wide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말에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거. 한다는 동사고 하다에 해당하는 말. adverbs, 부사는 adverbs는 modify verbs, adjectives, other adverbs, or even entire clauses. 부사는 단어들입니다. 동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들을 꾸며주는 다른 부사가 부사를 꾸밉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절 전체를 꾸며주는,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말, 모든 걸 다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이 adverbs는요 수식어의 제왕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형용사, 매우 빨리 달린다 할 때 매우가 빨리 꾸며줬죠. 빨리는 달린다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매우 빠르게 달리는 선수. 자,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그런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절 전체를 꾸며줄 때 문수식 부사 혹은 절 부사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depending on what they modify and how, 그것들이 꾸며주는 것 그리고 어떻게 꾸며주는 방식에 따라서 이 부사는 appear anywhere in the sentence, 문장 어느 곳에든 부사는 나타날 수가 있어요. 부사의 위치는 모든 품사들 가운데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문두, 문중, 문미 다 올 수가 있어요. 이 부사들은 통상적으로 adjectives, 형용사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뒤에 ly를 붙임으로써 끄트머리에다가 전미사가 되는 거죠. ly가 slowly, quickly, widely, beautifully, commonly.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friendly 같은 거 아니죠. 이렇게 manly, 씩씩한, 남자다운 명사에 붙은 ly는 형용사 전미사라는 것. prepositions, 이제 전치사 보겠습니다. 전치사, 이 pre가 뭐뭐의 앞에, 포지션은 위치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치라고 할 때 이 전자가 이 앞전자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치자는 둘치자 쓰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전치사는 words, 단어들입니다. express a relationship between a noun, a pronoun known as object of the preposition. 이른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알려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그러면 되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알려진 그런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나 대명사, 이건 전치사의 목적, 이런 것 사이에 그런 명사나 대명사 이런 것과, 자, between A입니다. 이게 between 이만큼의 A예요.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의 또 다른 요소,
전치사 앞에 있는 말과 전치사 뒤에 있는 말, 이 둘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는 말, 이게 바로 전치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즉 전치사는 전치사 이하 전명구가 앞에 있는 단어와 어떤 연결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연결관계. 그래서 together these form prepositional phrases.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전치사로 이루어진 구를 형성하는데 이걸 전치사구라고 그럽니다. 근데 강단 용어로 편의상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전명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전명구. 그리고 이 전명구는 전치사구는 function,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adjective, 문장에 따라 형용사 또는 부사로 문장 속에서 대부분 다 형용사구 아니면 부사구가 됩니다. 그래서 some examples prepositional phrases, 이러한 일부 본보기의 이러한 전명구들은 바로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in the shed, 헛간에, across the field, 들판을 가로질러, 이렇게.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 전치사들은 볼드체로 이 두꺼운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이 전치사와 컨정션을 둘 다 합쳐서 연결어라고 하는데 이 preposition은 뭘 나타내냐? 이거는 문장에 여기 지금 논리적인 관계, 인과관계 같은 거, 그 다음에 공간관계, 그 다음에 시간관계 이런 거 등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시간관계, 공간관계, 어떤 논리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 전치사가 이루는 전명구와 전치사 앞에 있는 단어와의 그런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 아시겠죠?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만약에 A가 있고요. 여기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B 이렇게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 이 A와 B, 이 전치사와 이렇게 이런 걸 전명구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전명구와 앞에 있는 A와의 논리적, 공간적, 시간관계 이런 걸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제 쉽죠? 자, 그래서 또 여러분 중요한 게 또 지워졌네요. 여기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전치사의 목적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어떤 관계, 이 관계, 전치사 앞에 있는 단어와 전명구와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말, 이게 전치사라는 것. 전치사를 꼭 이렇게 위치 관계로만 생각하시면 절대로 높은 수준의 영어책 읽지 못합니다. 아까 무슨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논리 관계, 위치 관계, 공간 관계, 뭐 시간 관계 이런 것들 다 나타내는 겁니다. 연결어. 그다음 conjunction. 이제 접속사 한번 보겠습니다. 접속사는 함께 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이어주다. 이 접자가 이을 접자예요. 그냥 쓰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접속사는 단어들입니다. connect other words. 다른 단어들, 다른 그런 phrases, 다른 구들, 다른 절들 이러한 것들을 갖다 연결해주는 단어입니다. expressing a specific kind of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elements.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요소들 사이에 특별한, 보다 구체적인 specific, 구체적인 그러한 일종의 관계 이러한 거를 표현하면서 서로 다른 단어들과 구들과 절을 연결해주는 단어, 즉 연결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접속사라는 겁니다. 접속사. 근데 가장 흔한 접속사들은 coordinating conjunction, 바로 등의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도 있어요. 근데 등의 접속사, 이게 지금 여기 7가지 나와 있죠. and, but, or not, for, so, yet 이렇게 7가지. 이거 못 외우시는 분이 계신가요? 물론 안 계시겠죠. 이걸 간단히 외우는 방법은 fanboys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Other parts of speech.
그 다음에 다른 품사 보겠습니다. In addition to 7 parts of speech, 위에서 말한 7개 그런 품사 이외에도 여기 몇 가지 다른 그룹핑, 그런 단어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하나의 어떤 specific, 구체적인 그런 범주랑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의 particle, 부사적 소사, 그 다음에 관사. 이 관사는 determiner에 속하기도 하면서 adjective, 형용사에 속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관사, 그 다음에 gerund, 동명사. 동명사는 형용사처럼 쓰일 때도 있고 동사적 속성이 강할 때도 있고 명사처럼 쓰일 때도 있어요. interjection, 감탄사. 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따로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 구닥다리 9품사, 8품사 이것만 알고 계시면 현대 영어하고는 무관하다는 것.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품사들이 있다. 동명사가 이렇게 별도로 취급받는구나. 디터미너라고 하는 이 한정사라는 말, 요즘에 현대 영어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rticle, 관사라고 하는 것. 정관사, 부정관사. 이 부사적 소사, 이 particles, 이런 거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또 배우시게 됩니다. 일단 many of these share, 이와 같은 많은 그러한 7품사 이외의 품사들은 characteristics, one or more of the 7 primary categories, 7개의 주요 그러한 category, 범죄에 속하는 7품사와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determiner, 한정사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adjectives, 형용사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they are not completely the same,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 particles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생김새는 전치사와 아주 흡사해요. 그러나 서로 다른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classify, 분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in comparison to 7 primary categories of, 위에서 말한 7개의 주요 그 기본 품사 이런 것과 비교해서 분류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들은 been grouped together, 함께 그룹 지어져서 in this guide, 이 책에서는 under general category, 일반적으로 다른 품사, 기타 품사로 이렇게 분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여기 nouns, 이제 명사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명사, 그리고 definition, 명사에 대한 정의. 이 nouns, 명사들은 indicate a person, place or thing. 앞에 나왔던 말 다시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이나 장소나 사물을 나타내는 그런 걸 지적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in a sentence, 문장 속에서 명사들은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로. 그래서 명사들은 또한 follow, linking verbs, 이런 연결어 뒤에 나타날 수, 연결어 뒤에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name, re-identify, subject, sentence, clause, 어떤 문장이나 어떤 절에 주어를 갖다가 다시 재명명하거나 재규명하게 됩니다. 자, 이거 연결어 뒤에 나올 수 있다는 것, 명사가요, 보호로 쓰인다는 거죠. These are known as predicate noun. 이게 바로 서술 명사. 우리말로는 보호로 쓰인 명사인데 이걸 수로 명사라고 한다는 겁니다. predicate nouns. 이 용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로 명사. The subject, 이제 주어라는 말. 주어는 뭐냐? The subject, 이 수로 명사 아시죠? I'm a boy에서 a boy가 수로 명사로 쓰였다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보호 이렇게 알면 되는데 이 영어의 정통 명칭은 수로 명사라는 겁니다. The subject, 주어는 the subject in a sentence or clause, 하나의 문장이나 절에서 이 주어는 the person or thing, 사람이나 사물입니다. doing, performing, controlling the action of the verb, 즉 동사가 갖는 동작을 갖다가 행하고 있거나 수행하거나 통제하는 그런 사람 또는 사물, 이걸 주어, 그 동작의 주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 the dog, 개는 chased its tail, 개는 자기의 꼬리를 쫓아다녔다. 귀엽죠? The noun dog, 여기 명사 이 dog은 바로 이 동사 chase라는 이 동사의 동작을 갖다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Mary reads a book every week. 메리는 매주 책을 읽는다.
에서 proper noun Mary, 고유명사 이 Mary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read라고 하는 이 동사의 동작을 뻔히 다 아는 거죠. 자, 이렇게 동사가 있고 이 서술어가 있고 그거의 주체가 바로 이 주어라는 겁니다. 그럼 objects는 뭐냐? grammatical object, 이 문법적으로 쓰이는 목적어, 문법상의 목적어란 세 개의 문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direct object of verb, 동사의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의 간접 목적어, 직목, 간목,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목적어는 세 가지가 있다. 이건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기억하고 그래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세 가지 목적어가 있다. 특히 전치사의 목적어를 알아야 조금 영어 문법적으로 이제 중딩을 벗어난 것이다. 자, 전치사의 목적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엔 초딩도 다 알고 있죠.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라고 할게요.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는 receive the action of the verb, 이 동사의 동작을 받는 것. 직접 목적어, 동사의 동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동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sentence clause, 어떤 문장이나 절에서 예를 들어 the dog chased its tail, 개는 자신의 꼬리를 쫓아다녔다. 그럼 이게 이 쫓다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이 tail입니다. 동작 대상. the noun tail, 이 tail이라는 명사가 action of the verb, 동작 쫓다의 이 동작을 그대로 받고 있죠. 수용하고 있죠. 메리는 책을 매주 읽는다 해서 여기 이 명사 이 북이 바로 읽다라는 동사의 동작을 받고 있습니다. 간접 목적은 뭐냐? 간접 목적은 personal thing, 사람이나 사물을 얘기합니다. direct object, 예를 들어 이 동사의 직접적인 목적어를 갖다가 직접적인 목적어를 받는 그런 사람이나 사물. 무슨 얘기냐? Please pass Jeremy the salt. 제레미에게 소금 좀 주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제레미에게 소금을 건네주라라고 그랬어요. 그럼 소금을이라고 하는 이 패스의 직접 대상, 이걸 갖다가 소금을 갖다가 제레미에게 건네줘라 라고 그랬죠. 그럼 이 소금이 누구한테 갑니까? 제레미에게 가지 않습니까? 제레미가 소금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받는 대상을 갖다가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에게라고, 우리 뭐뭐에게. The proper noun, Jeremy receiving the direct result, receiving the action of the verb. 뻔히 아는 말이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잠깐 쉬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도요. I sent the company application for the job. 나는 그 회사에 그 일자리에 대한 지원서를 보냈다라고 했죠. 이게 application for the job, 이게 직접 목적어고요. 이게 간접 목적어인데, 간접 목적어가 회사에 대한 나의 지원서를 회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컴퍼니라는 이 명사가 바로 디렉트 목적어, 이 애플리케이션, 이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동작을 이렇게 패스가 가하게 되면 이걸 직접 동작을 가하는 대상은 이건데, 이걸 받게 되는 건 제러미이고, 애플리케이션 for the job, 이걸 받게 되는 거는 컴퍼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직접 목적어, 바로 동사의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받는 사람이나 사물, 이게 간접 목적어라는 것.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는 우리는 에게라고만 알고 있죠. 직접 목적어는 을을. 근데 간접 목적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바로 이 직접 목적어를 받는 그런 사람이나 사물을 얘기한다는 것.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object's position 나와 있어요. 여기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나와 있죠.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는 nouns, 명사들은 이렇게 또한 쓰여지기도 합니다. 전치사 뒤에. 그래서 전치사 수거, phrase, 구라고 할게요. 이렇게 전명구를 이루게 되는데, 전명구. 그때 어떤 한 명사가 이와 같은 전명구의 일부일 때 그것은 object of the proposition,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뭐냐? 즉, your backpack is under the table. 너의 백팩, 배낭은 테이블 아래에 있다. 바로 테이블, the table이라는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전치사 under, 아래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under the table 이라는 말 있죠.
on the table. 이것이 바로 전명구가 된다는 겁니다. 전명구. 아시겠죠? 전명구 이해되셨죠? 그리고 I'm looking for work. 나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 에서 여기에서 지금 명사 그 work 이것이 이 전치사 for의 목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위하여 나는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look for가 몸물을 찾다. 이걸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하나의 타동사로 이렇게 보셔도 돼요. 나는 그래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the phrase, prepositional phrase for work, 일자리에 대해서라는 for work, 일자리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런 전명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for work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이걸 그냥 하나의 타동사로 보고 나는 일자리를 이렇게 찾는 중이다 라고 이 하나의 타동사로 보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무방합니다. 어쨌든 for work라고 하는 전명구가 만들어졌다는 것. 그래서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만들어진 구인데 전치사구 또는 전명구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predicate nouns, predicate noun. 이거는 뭐냐? 서술어로 쓰인 명사, 서술 명사를 말합니다. 수로명사, 수로명사. 지금 linking verb, 연결어에 뒤따라오는 이런 명사들은 predicate nouns, 서술 명사, 수로 명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때로 predicative nouns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predicate nouns나 predicative nouns나 이러한 것들은 바로 역시 재명명 혹은 재규명하게 됩니다. 주어가 무엇인지 주어를 갖다 재명명, 재규명. 어떤 명사가 바로 뒤에 직접 여기 직접 modifier, 직접 수식어가 뒤따라오게 되면 예를 들면 articles, 어떤 관사나 형용사나 아니면은 전치사 구 따위 이런 거와 같은 직접적인 그러한 수식어에 의해서 수반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이루어지면 the entire noun, 그 전체 명사 noun phrase가 predicatively 이렇게 서술적으로 작용합니다. 무슨 얘기냐? Love is a virtue. 사랑은 하나의 미덕이다. 여기 virtue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여기 article 어랑 같이 왔어요. A virtue가 왔죠. 이와 같이 그리고 love는 주어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 a virtue라고 하는 명사 구. 이것도 구라고 그래요. 관사랑 이게 하나의 명사고 이건 관사고 두 단어가 모여서 주어 수로 관계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명사 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사 구가 바로 linking verb, 연결 동사인 is 다음에 나와서 이 사랑이라는 말을 갖다가 바로 이렇게 rename하고 재명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어 love를 갖다가. 그래서 이 연결 동사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연결 동사는 이 주어와 이 보어로 쓰이는 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말입니다. 이게 같다라는 거. 이것뿐이지 is는 그 특별한 의미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연결어로 쓰인 것, 그래서 우리말로 그 이형식으로 쓰인 이러한 구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Tommy seems like a real bully. 정말 탐이 제 아주 진짜 못된 그런 깡패처럼 보인다. 진짜 깡패처럼 보인다. 물리 지금 이렇게 못살게 구는 그런 악동 있죠. 악동처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요. 명사 이 구 a real bully 세 단어로 이루어진 이 명사 구 a real bully가 있죠. 이것은 그 linking verb seems 다음에 나왔습니다. seems 그렇죠? 그래서 주어인 토미가 어떤 사람인지 주어인 토미를 갖다가 재명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seems 다음에 보어가 나올 때 to be가 들어가거나 to be가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명사가 나올 때는 like가 들어가는 거죠. 얘가 진짜 얘가 그 bully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못살게 굴고 짓궂은 개구장이 녀석들 있죠.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Maybe this is a blessing in disguise. 자, 어쩌면 이것은 disguise 이렇게 그
위장을 한 그런 disguise, 위장을 한 하나의 축복일지도 모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왜 구름 속에 가려진 햇살 같은 거, blessing in disguise 이런 문장이 있는데 여기 the noun phrase blessing in disguise 라고 하는 것, 이것은 linking verb is, 여기 지금 linking verb is 이렇게 뒤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네요. 자, 여러분 제가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이제 제가 1시간 안에 10페이지를 갖다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느끼는 게 이 정도 속도로 하면은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계속 반문이 들면서 집중력이 흐려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쩌면 이것은 그러한 위장된 축복, 구름 속에 가려진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전명구, prepositional phrase가 있습니다.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이거는 겉으로 볼 때는 misfortune처럼 보이는 겁니다. apparently again misfortune, unlucky, bad 보이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and next, eventually 나중에는 good results,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처음에는 안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좋게 행운이 되는 걸 a blessing in disguise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쩌면 이렇게 위장된 축복일지도 모른다. 지금은 불행해 보이지만 나중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a blessing in disguise, 이것이 linking verb is의 뒤에 나와서 여기 this라는 주어를 갖다가 a blessing in disguise가 이렇게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어로 쓰인 건데 this가 이게 주어고요.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 재진술 하면서 규명해 줍니다. 이렇게 rename, 주어가 뭔지를 이렇게 재진술, 재규명 해준다는 겁니다. 요 is라고 하는 거는 linking verb, 연결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어와 보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subject complement, 주격 보어 이 파트를 가서 이 구문론의 신텍스 편에 여기 가서 좀 더 predicate nouns, 이렇게 서술 명사로 수로 명사로 쓰인 예를 갖다 좀 보라. 거기 그 이형식이나 오형식의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있죠. 이형식의 주격 보어 파트 여기 부분으로 가서 좀 더 예문을 많이 보라라고 하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categories of noun, 여기 명사들의 categories, 범주, 여러 가지 범주의 명사 보겠습니다. 명사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많은 서로 다른 종류의 명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different way each type can be used in a sentence. 서로 다른 각자의 명사 유형이 하나의 문장 속에서 쓰여질 수 있는 그 방법, 서로 다른 방법, 이거를 아는 겁니다. 아래에서 우리는 간단하게 서로 다른 명사들, 여러 가지 범주에 속하는 명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개별적인 섹션, 개별적인 항목으로 가서 더 많은, 각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갖다가 탐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common and proper noun이 있습니다. common, 보통 명사라고 하는 거, proper noun, 고유 명사 두 가지가 있는데 nouns that identify general people, general places, general things. 여기 일반적인 사람, 장소, 사물들을 갖다가 규명하는 이런 명사, 이런 걸 밝히는 명사를 보통 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렇게 명명 또는 규명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사물들 가운데 흔한 것, 일반적인 것, 보통의 것, 이러한 걸 갖다가 규명합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당연히 proper noun, 이 고유명사는 그와는 달리 바로 in absolute, 절대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그런 사람이나 장소나 사물, 이러한 것들 갖다가 규명하기 위해 쓰여집니다. 이게 보통 명사, 이게 고유명사라는 겁니다. 고유명사. 그래서 이 고유명사는 signified by capital letter. 고유명사는 그래서
대문자로 이렇게 상징, 대문자로 표시됩니다. No matter where they appear in a sentence. 그 고유명사들이 문장 하나의 문장 속에 어디에 나타나든지 간에 대문자로 표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capital letter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capital letter로 나타난다는 것, capital letter 쓰인다는 것,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 이것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common nouns. 이 보통 명사는 on the chair, 의자에 앉았다, 하나의 도시에 산다, 일부 사람들을 만났다. 이 고유명사는 가서 제프를 찾아, 그리고 저녁 다 됐다고 말해. 제프 사람 이름이죠. 여기도 펩시콜라 하나 마실게요. 펩시콜라 하나 주세요. 이런 거죠. 프린스 윌리엄, 여기 윌리엄 왕자, 프린스 윌리엄 이렇게 대문자로 씁니다. 프린스 윌리엄, adored by many,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 자, 이렇게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쓰인다는 겁니다. 고유명사 이해가 되셨죠? 유일무이한 존재에 대해 쓰이고 대문자로 나타낸다. 그 다음 nouns of address, 주소가 아니라 호칭 또는 호명 할 때 쓰는 명사, 혹격명사라고 할게요. 혹격명사는 뭐냐? 이것들은 direct speech, 이거는 직접화법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직접화법에서 direct speech에서 그래서 the person or group, 사람이나 단체가 직접 말을 걸고 있는 그런 말걸음, 말을 하는 상대방, 대상임을 나타내기 위해 쓰여집니다. 혹은 get the person, 그 사람의 주목을 끌고자 할 때 쓰이는 게 바로 혹격명사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칭명사가 있다. 근데 interjection, 이거는 감탄사처럼 they grammatical, 이것들은 문법적으로 unrelated to rest of sentence,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는 문법적으로 무관합니다.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는 문법적으로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don't modify or affect any other part of it. 그래서 문장의 다른 어떤 부분에 수식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James, I need you to help me with the dishes. 제임스, 나는 네가 설거지하는 거, 내가 설거지하는 것 좀 도와줄 것을 필요로 한다. 네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거죠. 제임스는 뒷문장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 쉼표를 끊어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Can I have some money? 엄마, 돈 좀 주세요. 용돈 좀 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Mom, 끊었죠, 쉼표로. 여기도 this class, 자, 한 반 학생들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학생 여러분, this is the video I was telling you about. 내가 이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던 바로 그 비디오입니다. Sorry, Mr. President. 뭐 회장님 아니면 대통령. Sorry, President. 자, 미안합니다, 회장님. I didn't see you there. 나는 거기에서 당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게 호칭, 혹격명사가 되는 거죠. 거기서 못 뵀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명사를 갖다가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에 따라 구체명사와 추상명사가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명사들은 사람들, 장소들, 동물들, 사물들을 명령합니다. 이 physically, 바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tangible, 이렇게 오감각을 통해 알 수 있는, 만져서 알 수 있는 감각을 통해 tangible이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즉 그것들은 보거나 만져질 수 있습니다. 보이거나 만져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명사고요. 이 proper noun, 고유명사들은 통상적으로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 독특한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나 장소나 사물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또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감각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 만져질 수 있는, 예를 들어 table, rocks, lake, countries, people, Africa, MacBook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는데 조나슨 같은, 근데 abstract noun, 이 추상명사들은 그것들의 명칭이 내포하듯 추상명사들은 intangible, 이렇게 오감각을 통해 구체적으로 만지거나 보고 들을 수 없는 이러한 intangible한 그러한 사물들을 명명합니다. 예를 들면 concept, 개념들, 관념들, 느낌들, 특성들, 속성들, 기타 등등. 예를 들어 love, 사랑, hate, decency, 그 다음에 조촐한 예의범절 따위, 그 다음에 conversation, 대화, emotion, 이런 걸 abstract noun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추상명사 어렵지 않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countable and uncountable noun, 즉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영어의 명사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이 가산명사는 또한 카운트나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들은 can be considered as visual, 개체로서 취급될 수 있는, 그래서 separable, 분리 가능한 항목으로 취급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의미합니다. We are able to count them with numbers. 우리가 그것들을 숫자로 셀 수 있다는 걸. 우리는 1, 2, 5, 15, 100 and so on 이렇게 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ndefinite, 부정관사와 함께 어나 on과 같은. 그리고 이 부정관사는 signify a single person, 단일한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냅니다. 부정관사 함께 쓸 수 있고 plural form of the noun, 명사의 복수형과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단수가 가능하다. 이게 가산성, countability라고 하는 겁니다. single countable noun은 a cup, an ambulance, a phone 이렇게 하나. 이 plural countable noun 복수명사는 two cups, several ambulances, 10 phones 이렇게 복수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countable nouns, 이 가산명사는 대조를 이룹니다. 불가산명사와. 또 이 불가산 또는 불가산명사는 다른 말로 uncountable noun은 이렇게 다른 말로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non-count, 불가산 또는 물질명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separated, 분리되어질 수 없고 헤아려질 수 없습니다. 셀 수 없습니다. 개체 단위로서, 개체 요소 원소로서. 그래서 uncountable noun, 이 불가산 명사는 indefinite, 이렇게 부정관사 on과 함께 쓸 수 없고, 그래서 그것들은 복수형으로 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복수형 불가. 그래서 correct한 문장. Would you like tea? Do you have any information? 뭐 정보라도 있냐? We bought new camping equipment. 새로운 캠핑 장비 샀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 틀린 거죠. 어를 빼야 되겠죠. uninformation 써야지. a piece of 하거나 on을 빼야 됩니다. equipment 안 됩니다. 그냥 그 장비 전체를 갖다 equipment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s를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쪽 건 다 틀린 거죠. 왼쪽 거는 맞는 거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collective noun, 여기 집단명사, 집합명사가 있습니다. 집합명사는 이러한 것들은 a collective group or multiple people, 이게 복수로 된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사물들의 집합 또는 단체 이런 거를 나타냅니다. 나타내는 그런 명사인데, 그러나 비록 이 집합명사가 종종 이렇게 복수의 multiple, 다수의 개체를 나타내긴 하지만 그것들은 still function, 여전히 작용하게 됩니다. 개별 명사처럼 in a sense 문장에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집합명사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technically, 좀 어떤 기술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사물을 언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The group as a whole, 즉 전체로서의 하나의 그룹, 집합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 이때는 단수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The flock of birds, 새들로 이루어진 떼, 새떼가 하나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단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새떼가 flew south for the winter, 겨울을 나려고 남쪽으로 날아갔다. Organization voted to revoke the rules that it had previously approved. 여기 그 조직 혹은 조직위원회, 그 조직위는 바로 그 규율들을 갖다가 부결시키려고 취소시키려고 투표를 했다. 예전에는 승인되어졌던 그 규율을 갖다가 revoke, 취소, 이렇게 부결,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리보크하려고 투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The set up tablecloth, 이 tablecloth, 식탁보 세트가 이게 여기 전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 명사 자체가 단수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집합이라는 거예요. flock, 짐승, 곤충이나 뭐 이런 것들의 떼거리,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위원회, set, 이것도 시스템, 집합을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명사가 attributive, 어떤 속성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ttributive, 이렇게 한정적인, 관용적인 그런 명사, 형용사로 쓰인 명사라는 겁니다. 부가적 명사, noun adjunct라고 합니다. noun adjunct. 이 용어가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 이제 구닥다리 문법과는 색다른 영역이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ttributive nouns, 이와 같은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은 그 수식어로 쓰인 형용사적 명사 혹은 명사 부가어라고 할게요. 애정들은 부가어 이런 의미로 씁니다. 명사 수식어, 수식어로 쓰인 명사, 명사 수식어 또는 명사 부가어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한정적인 명사 혹은 명사 부가어 이러한 것들은 that are used to modify other noun 다른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쓰인 명사 the resulting phrase 그래서 그로 인한 그렇게 생겨나는 이 phrase 이 명사구는 compound noun 복합명사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 복합명사가 탄생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the boy played with his toy soldier 장난감 병정이 아니라 장난감이라는 형용사로 전성돼 버린 명사가 붙어갖고 장난감 병정 이렇게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명사가 된다는 거죠. In this sentence 이 문장에서 토이는 여기 이게 토이라는 단어가 soldier를 꾸며주게 돼요. 그래서 토이 솔저라는 복합명사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더 잘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은 adjunct라고 하는 그러한 부가어 혹은 predicate 서술어 그 장을 보시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다음에 보게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compound noun 여기 복합명사가 있어요. 복합명사 이 복합명사는 뭐냐? 자 복합명사는 a compound noun 복합명사는 하나의 명사입니다.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단어로 구성이 된 함께 작용하는 하나의 단위로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장소나 사물을 명명하게 됩니다. 이 복합명사들은 통상적으로 두 단어 혹은 어떤 형용사 플러스 명사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water bottle 자 water bottle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water bottle a bottle used for water 물을 담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런 물병 같은 거죠. 그래서 물병 이렇게 워터가 바트를 꾸며지게 됩니다. 다이닝룸 식사를 하기 위한 그런 장소. 이 다이닝은 동명사에서 전송된 명사인데 식당이라고 하죠. 이렇게 for dining 식사를 하기 위해 쓰여지는 용도 목적의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동명사는 그 다음에 backpack 등 뒤에다 매는 배낭 wear on your back 등에다 착용하는 그런 팩을 말합니다. police 경찰인 사람 policeman policeman 요즘에는 officer라는 말 쓰 이 man이 남성을 특징하는 그런 단어다 보니까 a police officer who is a man 하나의 남성 또는 인간에 속하는 그런 경찰관 이런 policeman policewoman이라는 말 잘 안 써요. 그래서 police officer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렇게 복합명사들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사 플러스 명사에서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꾸며줘요. 이렇게 형용사에서 온 것도 있고 혹은 이렇게 동명사에서 온 것도 있고 noun phrases 그럼 명사로 이루어진 구 명사 구란 하나의 그룹 또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그래서 그것이 함께 하나의 명사처럼 작용합니다. 문장에서. 그래서 명사구는 명사와 다른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 명사를 꾸며주는 다른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he brought the shovel with a blue handle. 그는 파란 손잡이가 달린 그런 큰 삽을 샀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파란 손잡이를 가진 이라고 하는 그런 전명구가 형용사가 돼가지고 shovel을 꾸며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shovel도 앞에 이렇게 더라는 관사가 붙었죠. 이렇게 명사구를 이루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with a blue handle 이라는 지금 여기서 그 명사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the blue handle이 이게 명사구가 됩니다. 더랑 관사랑 형용사랑 명사가 붙었죠. 그래서 명사구가 됐는데 이것이 with랑 함께 붙어갖고 전명구를 이룹니다. 이 전명구, 이 전치사구는 형용사가 돼갖고 앞에 있는 shovel을 꾸며줍니다. 그리고 이만큼 전체가 하나의 또 명사구가 됩니다. 전체가 하나의 그러니까 파란 손잡이 달린 큰 삽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가 하나의 명사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사구를 쪼개면 또 다른 구가 여러 개 나온다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nominalization 명사화 전성명사 새로운 명사를 만들기 이 nominalization 이런 전성명사 명사화는
명사를 만드는 것을 지칭합니다. 동사나 형용사로부터. 그래서 그 명사가 만들어질 때 다른 품사로부터 만들어질 때 통상적으로 suffix, 전미사를 활용해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My fiancé is an actor. actor라는 단어, actor은 act에다 or 붙인 겁니다. acceptance, the position, 그 자리, social position, 그 직위에 대한 그의 수락은 아주 따뜻하게 이렇게 반겨졌다. 따뜻하게 그 직위에 대한 수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accept에다가 anc라는 명사 전미사가 붙어서 acceptance가 됐죠. hardness of diamond, 다이아몬드의 단단함, hard에다 nes가 붙었습니다. 단단함이 그 다이아몬드를 뭐 어떤 재료들을 연마하기 위한 아주 훌륭한 자료로 만들어준다. 그럼 여기에서 hard에다가 명사 전미사 이게 붙어갖고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the project will be fraught with difficulty. 이 프로젝트는 난관으로 fraught, 난관으로 가득 차 있다. be fraught with, 관용적으로 이거는 뭐 be filled with, 몸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난관이 가득 차 있다라고 써놨는데 difficult에다가 y를 붙여갖고 명사가 됐어요. difficulty. 이렇게 전미사를 통해서. 자, 이 정도를 가지고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첫째, a noun.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하나의 명사란 다음 중 어느 것이 될 수 있을까? 하나의 명사. subject, 주어 될 수 있다. 목적어 될 수 있다. 서술어가 될 수 있다. A와 B, 주어랑 목적어만 가능하다. 목적어랑 서술어만 가능하다. 위에 거 전부 다 된다. 어떻게 될까요? 이 명사는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보어는 서술에 속하는 거죠. 서술어. 세 가지가 다 되죠. 세 가지가 다 답이 되는 겁니다. 결국 F가 되는 거죠. F. 답이. 그렇죠? 다음 which category of nouns. 다음 어떠한 범주에 속하는 명사 중 어떤 범주가 사용이 되면은 사람이나 단체, 이렇게 말을 걸고 있는 상대방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나 단체를 이렇게 지칭하게 됩니까? 혹격명사라고 있었죠. 혹격명사. nouns of address 기억나시죠? 여기 attributive noun은 이거는 부가적인 한정적인 명사를 말합니다. 명사도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다고 그랬죠. abstract noun은 추상명사. 세 번째, identify the type of noun. 명사의 유형을 규명하라. 이 볼트체로 쓰여 있는 다음 문장에서 쓰여진 어디에 속하냐? Your indifference is not acceptable. 너의 무관심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무관심, 어떤 개념이나 이런 걸 얘기해요. 그렇죠? 관념이나. proper noun, 고유명사. countable noun, 가사명사. collective noun, 집합명사. abstract noun, 추상명사가 되겠죠. 네 번째, what category noun. 다음 명사들 중에 어떤 범주가 다른 명사들을 수식하기 위해 쓰여지냐. 다른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쓰여지는 그런 한정적 명사 부가어. 이게 뭐라고 그랬죠? 그게 attributive noun이라고 그랬습니다. 한정적인 명사. 기억나시죠? abstract noun, 추상명사 아니고요. 이 혹격명사 아니고요. 답이 C가 되겠죠. 보통 명사는 당연히 아니고. 다음 명사 중 어느 것이 통상적으로 쓰여지면 이렇게 명사를 갖다가 동사나 형용사로부터 명사를 만들기 위해 쓰여지냐. 다음 중 어느 것이 prefix, 접두사, suffix, 전미사, attributive noun, 이렇게 한정명사, predicative noun, 서술명사, 수로명사. 당연히 suffix가 되겠죠. 전미사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 10페이지 정도로 우리가 빨리 읽어봤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자, 제가 이거를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걸 일주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4강을 올려드리겠다고요. 근데 이렇게 길게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되게 5페이지 간격, 만약에 이렇게 오늘처럼 1시간이 넘었을 때는 2번이나 3번만 올려드리고 일주일에 되게 5페이지 정도일 때는 그렇게 4페이지 정도, 지금 10페이지니까요. 2회 강의를 한 번에 마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